안녕하세요. 현대대수학 9주차 영상입니다. 이번 주에는 강의록의 8절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형 확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E가 F의 확대체이고요. 그리고 F에서 L로 가는 단사인 준동형 사상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텐데요.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이 시그마의 정의역을 F가 아니라 이제 F보다 더 큰 2로 이제 확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E에서 똑같이 이제 L로 가는 L은 이제 같고요. E에서 L로 가는 타우도 역시 E에서 L로 가는 단사 준동형인데요. 근데 타우가 이제 F의 확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F의 원소에 대해서는 A의 원소에 대해서는 타우랑 이제 시그마랑 그 값이 이제 같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타우를 시그마를 확장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우가 시그마의 확장이다. 타우 is over sigma. 타우가 이제 시그마 위에 있다. 이런 의미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그마가 그냥 항등사상이라면요. 그러니까 F에서 F로 가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E에서 L로 가기를 E는 F를 포함하고요. L도 F를 포함하는데 그러면은 시그마가 항등사상인 경우에는 이 시그마의 확장이라는 것은 타우가 E에서 L로 가는데 타우 A가 A for all A in F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타우가 E에서 L로 가는 단사 준동형 사상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F의 원소는 고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아이덴티티 사상의 확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조금 더 구체적인 보기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가 이제 Q인데요. Q에서 이제 C로 가는 항등 사상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하고요. 그다음에 Q에 우리 그 복소수 단위 i를 추가한 이 확대체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QI는 A 플러스 BI 인데 A랑 B는 유리수 이제 이렇게 원소 조건 제시법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Q에서 C로 가는 항등 사상의 이 확장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확장하는 방법 타우라고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타우 A 플러스 BI를 이제 이것이 이 항등사상의 확장이 되려면 타우가 항등사상의 확장이 되려면 유리수는 이제 고정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유리수는 그대로 가야 되고 i가 어디로 가는 i를
그러니까 타우 i 값을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타우 i 값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제 가능한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이제 타우가 준동형 사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의 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타우 i 곱하기 타우 i는 타우 i 제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타우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타우는 이제 유리수는 고정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타우 i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타우 i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타우 i가 i 그리고 타우 i가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첫 번째 타우 a 플러스 bi를 타우 i를 i로 정의한다면 타우가 그냥 그대로 a 플러스 bi는 a 플러스 bi 이렇게 가는 준동형 사상이 하나 생기고요. 타우 i를 마이너스 i로 정의한다면 타우 a 플러스 bi는 a 빼기 b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타우가 이제 Q에서 C로 가는 항등 사상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확장이 두 가지가 존재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i가 지금 이제 x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의 이제 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근의 그 개수가 서로 다른 개수가 i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i가 있으니까 정리해 보면은 그런 이유에서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보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똑같이 Q에서 이번에는 R로 가는데요. 똑같이 그대로 유리수는 그대로 고정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Q의 3승근 루트 2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Q의 3승근 루트 2의 원소는 이거는 이제 Q에서 이 차수가 3이 되고요. 여기에 원소는 우리가 A 더하기 B의 3승근 루트 2 더하기 C의 3승근 루트 4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타우가 이 Q에서 R로 가는 항등 사상의 그 확장이 되려면 이제 타우가 요거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죠. 타우가 시그마의 확장이려면
그러면 타우 a 플러스 b 3승근 루트 2 플러스 c 3승근 루트 4. 요거는요, 이제 준동형 사상이니까 자 덧셈과 곱셈이 모두 이렇게 모두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승근 루트 4는 3승근 루트 2의 제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타우는 유리수는 다 전부 고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a 더하기 b의 타우의 3승근 루트 2 더하기 c의 타우의 3승근 루트 2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A, B, C는 그대로 나타나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 타우의 3승근 루트 2의 값만 결정하면은 이 값에 의해서 타우가 완전히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값은 또 이제 이 값이 아무거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준동형 사상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족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타우 3승근 루트 2의 세제곱을 하면은 이것이 타우의 3승근 루트 2, 3승근 루트 2, 3승근 루트 2니까 타우 2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2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의 3승근 루트 2는 x 3승 빼기 2는 0의 근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에는 이제 그래서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3승근 루트 2고, 네, 가능한 것은 세 가지인데, 네, 이 값으로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고, 하나는 이제 3승근 루트 2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고요. 나머지 하나는 3승근 루트 2의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타우 3승근 루트 2가 타우 3승근 루트 2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타우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타우 시그마의 확장은 시그마를 이제 2로 확장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이제 존재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보기들이 이제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기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그마가 F에서 L로 가는 준동형 사상일 때 여기 이제 그 개수들이 모두 F의 원소인 이 다항식이 주어져 있을 때요. 우리가 F 시그마 X라는 것을 이거는 이제 개수가 L의 원소인데 개수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각각을 이제 각각의 시그마를 취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것을 시그마 A1X 플러스 시그마 ANXN 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fx의 한 근일 때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E는 F의 확대체이고 알파가 이제 F에는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E에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F에서 L로 가는 시그마가 있고요.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타우가 시그마의 확장이면 타우 알파는 F 시그마 X의 근이 되는데요. 네,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를 여기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X 자리에 타우 알파를 대입을 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것은 시그마 A0 타우 알파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시 시그마 A0 더하기 시그마 A1 타우 알파 더하기 시그마 AN 타우 알파의 n승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타우는 시그마의 확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 AI나 타우 AI나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타우 시그마를 여기 타우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타우는 준동형 사상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A0 더하기 A1 알파 더하기 AN 알파의 n승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알파는 이제 fx의 근이었기 때문에
이게 0이 되고요. 따라서 타우 0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알파가 있고요. 여기 2에서 L로 가는 시그마의 확장이 있으면은 여기 알파가 F의 근이면은 이제 여기 F 시그마가 있으면은 타우 알파는 F 시그마의 근이 됩니다. 알파가 F의 근이면 타우 알파는 F 시그마의 근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정의인데요. 그냥 어떤 체 F에서 그 자기 자신으로 가는 동형사상을 우리가 자기동형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이것을 자기동형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가 그 F의 그 항등 사상의 확장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F에서 F로 가는 그냥 항등 사상을 생각하고 그것의 확장을 시그마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E는 F에서 이제 대수적 확대체이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그마가 이제 그러면은 여기 이때 시그마는 E의 자기 동형사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시그마가 여기에 시그마가 단사이고 준동형인 것은 이제 확장으로부터 바로 나오는데요. 시그마가 단사하고 준동형이고 이제 시그마가 전사가 되는지 그것만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요. 시그마가 전사라는 뜻은 이제 과연 이제 알파가 2일 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네, 2의 원소 베타가 존재할 때 시그마 알파는 베타가 되는 알파가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면요. 베타가 이제 2에 있다는 뜻은 베타를 베타를 근으로 하는 다항식이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요. 베타가 fx의 베타가 fx의 해라고 하면요. 네, 베타가 f의 해인데 예, 죄송합니다. 여기를 지우고 이 f가 이제 기약다항식으로 놓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질문인데요. 이것이 질문인데 제가 px를 베타의 그 f 위에서 베타의 기약다항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x의 근을 우리가 베타랑 그 다음에 베타2, 베타3, 이건 베타1 이거 해서 베타 k까지 이렇게 k개의 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요, 제가 이제 네, E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E 프라임이라는 것을 F의 베타, 베타2, 베타 K 이렇게 F에다가 이 PX의 근들을 전부 추가해서 만든 그 확대체를 E 프라임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지금 E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근들 중에서 이제 E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E에 속하는 것만 우리가 모아서 이것을 베타 1부터 베타 K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E 프라임을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은 E 프라임이 이제 E의 부분체가 되고요. 또 F의 확대체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E가 있는데요. 여기 항등사상이 있고 이제 2에서 1로 가는 시그마는 이제 이 ID 항등사상의 확장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E 프라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시그마를 E 프라임으로 잠시 이제 제한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 정의역을 제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이 베타 i들이 이제 어떤 원소로 가는가를 정해야 하는데 이제 시그마 베타 i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보조 정리에 의해서 네, 베타 i들은 지금 px의 근인데요. 여기 이렇게 네, 어떤 시그마의 확장 타우를 생각하면 타우 알파들은 f 시그마 x의 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베타 i는 이 시그마는 항등사상의 확장이니까 시그마 베타 i는 다시 px의 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플러스 시그마 베타 i들은 시그마는 2의 원소를 2로 보내니까 시그마 베타 i는 이제 2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우리 시그마 베타 i는 E 프라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E 프라임 시그마를 이제 E 프라임에 제한을 하면은
그 공역도 다시 E'이 된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시그마의 치역, 시그마를 E'에 제한했을 때 그 치역이 전체가 E'이 된다라는 사실을 밝혀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그마는 단사이기 때문에요. 단사이기 때문에 물론 시그마를 E'에 제한을 해도 단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과 F의 차수와 시그마 E'과 F의 이 차수가 같아야 합니다. 벡터 공간으로서 봤을 때 단사니까 둘 다 F 벡터 스페이스로 봤을 때 그 차원이 줄어들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 시그마 E'은 E'이 원래 사실 E의 부분체인데요. 부분체인데 그 둘 다 F 벡터 공간으로서 차원이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두 개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죠. 따라서 시그마 알파가 우리 처음에 베타는 E'의 원소니까요. 베타인 그런 알파가 특별히 E'에 존재하는데요. E'은 어차피 E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조정리 86번을 증명을 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우리 다음 정리부터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